만약 한미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한국 방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거냐, 그렇죠. 계속 약속대로 해줄 거냐. 근데 지금 뭐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긴장해야 되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미국의 핵우산이란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핵우산이 가장 절실할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해체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오바마도 그렇죠. 핵우산이란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험 차원에서도 그런 네. 북한의 위협이 핵 위협이 없다면 네. 국민들 하도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뭐 한미 연합사를 뭐 한번 해체하자, 네. 해체하고 아니면 전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다시 만드는 걸로 그죠? 네. 전쟁 때는 어쨌든 한 사령부가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 핵이 있다는 거죠. 북한 핵이 있을 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만약 북한도 핵무기를 쏘면 네. 그거 더 큰 보복을 할 것이다. 그죠? 두 번째, 너 만약 핵무기 쏘려고 그러면 내가 우리가 그 전에 선제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네. 세 번째는 만약에 네. 쏘면 미사일 네. 공중에서 격추시켜버리겠다. 이 세 네. 가지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가용한 네. 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제 타격은 가능합니다. 네. 미리 가서 공격하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100% 벌써 표적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비행기가 가서 폭격은 할 수가 있고, 부술 수는 있습니다. 정확 표적만 안다면. 네. 그런데 미사일 공중에 날아오는 거는 네. 요격할 수가 없어요. 미사일은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어도 우리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제 타격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만약 핵을 한 발 쏘면 넌 10발 맞을 줄 알아라 하는 저 위협이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거다 하는 게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네. 뭐 우산을 씌워준다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도 만약에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너 공격하려면 해봐. 이게 이제 핵우산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대장이 책임을 네. 질 때는 북한이 이제 핵을 공격을 하려고 그런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쟤네들 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지금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북한한테 빨리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북한한테 얘기하겠죠. 자, 너 쏘기만 쏘봐라. 지금 우리 B2가 있잖아. 지금 이 남한으로 전개됐다. 지금 핵 잠수함이 지금 동해안에 지금 10여 척이 있다. 지금 지상에 있는 미사일도 지금 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래도 쏠래. 이렇게 하면 북한이 안 되겠다 하잖아요. 그건 연합사령관이 지시하는 네. 거잖아요. 네. 미군 대장이니까 미국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군이 이제 합참 의장이 미국이 얘기해도 달라지죠. 글쎄, 그게 반드시 꼭 뭐 핵무기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우리 비핵무기도 지금 얼마나 지금 발전됐는데, 그럼 핵보다는 지금 우리 B-52 폭격기로 지금 좀 손봐줄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해도. 뭐 상관없겠구나. 그냥 폭탄 밑발 던지겠구나. 그럼 공격을 해도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1950년도에 이제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제 방어선에서 그것도 애매한 말인데 어쨌든 이제 한국을 제외한다. 그거를 기회로 북한이 이게 우리가 공격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해서 유교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 핵무기가 우리한테 떨어지고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로 응징보복해서 북한을 혼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남한은 북한 핵무기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되고 북한은 미국 핵무기에 초토화되고 우리 민족이 살 데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못 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연합사령관이 없다면 북한이 미국이 아무리 말로 너 연합사령관이 없어도 우리는 연합사령이 있을 똑같이 너 혼내줄 줄 알아. 말로 아무리 해도 북한이 글쎄요. 제 뭐 말로만 하지 안 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방위 문제하고 또 어울려서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작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하면은 그 미국이 아주
막대한 그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위비는 지금 올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우리 그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오해하시는 부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각 나라는 전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방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게 이제 우리 힘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좀 빌리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도 동맹을 계속 맺고 있는 이유가 국방비 소요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재정 적자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가급적 동맹국한테 우리가 옛날에 부자일 때는 상당히 많이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좀 힘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전혀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정부도 그런 논리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뭐 참 이때까지 참 고마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방어해 줄 거니까 우리가 좀 부담하겠다. 그래도 우리의 내실은 가급적이면 막 충분히 동맹국으로서 의무는 하면서도 좀 돈을 적게 내겠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기준을 협의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없다가 91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91년도부터 최초로는 너가 한국 주둔하는 데 따르는 비용 중에서 한 3분의 1은 우리가 부담할게. 이렇게 했었네. 그런데 뭐 우리 봐라 너한테 토지도 주제 뭐 얼마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 많이 한다. 근데 요것만 좀 해주라. 그래 알았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미군이 주둔하는데 우리 한국군 고용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 고용하는 사람들의 뭐 돈. 또 이제 뭐 미군들이 이렇게 그 시설 짓는 거. 그것도 돈. 또 미군이 뭐 자동차 이제 뭐 고치고 뭐 수송하고 하는데 돈. 이런 걸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미국의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40%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이제 미군이 그 한국에 와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그런데 이제 뭐 나토나 또 이제 일본은 한 50%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한테 조금 더 50% 일본과 나토 수준을 올리라. 야, 우리는 지금도 많이 하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 수준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속 되어 온 거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78년도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미군이 우리한테 얼토당토하게 막 무기 많이 사라. 그때 방위 분담은 없었지만 막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위 분담 시작된 후 평지작전 통제권이 94년도에 됐잖아요. 그때 이미 방위 분담 시작했거든요. 그때 야 평지작전 갖고 왔으니까 너 방위 분담 해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2010년도에 요 전작권 전환을 연기를 했잖아요. 4년 가까이. 그때도 대부분이 그러면 방위 분담 크게 요구할 거다. 근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적용되고 있는 방위 분담 2008년도에 협의해서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 단위로 적용돼 있었거든요. 한 번도 그 사이에 바뀐 게 없어요. 지금은 공교롭게도 지금 5년 단위가 끝나고 합의된 2014년부터 적용될 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연합사 해체랑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두 번째 협의를 했고 지금 3차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요 정도만 하겠다. 지금 서로가 지금 주장하는 데서 우리는 지금 한 9천억 가까이 지금 분담을 하고 있고요. 한 해. 미군이 요구하는 게 한 1조 조금 넘고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의 서로의 이제 의견 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방위 분담 차이가 없죠. 서로 아마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타결을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제 쭉 물가 상승만 감안해서 쭉 되겠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위비 자체가 주둔하는 주한 미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미연합사하고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반대로 그럼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예정대로 하면 방위분담 줄을 거냐? 안 줄죠. 그리고 무기를 그냥 많이 사락한다. 이때까지 미국이 강요해서 무기 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좀 최신 무기를 사고 싶어도 미국은 이제 네. 자기 나름대로 동맹국에 이제 급이 있어요. 네. 아, 이건 한국에 대해서 팔 수 있겠다, 네. 팔 수 없겠다. 네. 미국이 안 팔아서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지. 미국이 뭐 이걸 사라 이렇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착각하고 있네. 이 한미 그렇죠. 연합사에 들어가는 돈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군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도 한번 네. 진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 거죠. 나토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나토는 네. 냉전이 끝났잖아요. 네. 오히려 냉전이 끝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그럼요. 나도 원래 16개국이었는데 지금 네. 28개국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요? 동북국가들이 네. 지금 계속 나토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들은 다 끝났는데 왜 그 나토라는 체제를 유지하겠습니까? 그게 유리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첫째 단계 남북한 간에 완전 평화공존이 됐다고 합시다. 북한의 네. 위협이 전혀 통일 네. 이전에라도 평화공존이 돼서 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전혀 없다. 잠깐만. 그래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미군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럼 그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발전 복지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통일이 됐다. 통일해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용미 차원에서 냉철한 이해관계에 기반을 해야지 자꾸 감정적인 차원에서 왜 외국군이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미 동맹이 우리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선진국에서 10위권에서 이제 단수 뭐 5위권, 6위권 더 노력해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나토처럼 계속 미국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나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리한데요. 영리하죠. 우리 너무 순진하게 욱하는 감정에 우리가 왜 미국의 통제를 받아 하고 우리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나토의 모델을 잘 활용하면은 계속 한미 연합사의 그 존재 이유를 계속 저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교수님 자주 국방이라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야지만 꼭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렇죠.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우선 이제 그러면 미군이 없는 나라는 다 자주 국방이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주 국방과 미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네. 일본도 뭐 자주 국방하고 있고. 그렇죠. 더 강하고.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요. 그래서 자주 국방과 가끔 어떤 사람은 이제 자력 국방을 구분을 합니다. 자력 국방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고, 자주 국방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이제 자주 국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00%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통제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뭐 누구 거라고는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그 이건희 회장이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죠? 사실 삼성전자 이퀄 이건희 회장 이렇게 연결시킨 사람 더 많을걸요. 그 자주국방은 결국은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외국의 도움을 얻지만 그 플러스해서 또는 외국의 도움이 빠져나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무기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 나름대로 군사 이론, 교리, 그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또 이제 우리 국민들 사실 군대한테 다 맡겨놓으면 국방비 많이 내야죠. 그렇죠. 국민들이 총력 방위 태세를 갖추면 그만큼 군대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난 예비군으로서 유사시에 가겠다. 나는 민방위대다. 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총력 안보 의식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이제 자주국방이 되는 거죠. 스위스가 자주국방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위스는 지금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도 갖고 있고 민병대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집에다가 배낭을 다 갖고 있고 유사시에 이제 출동하고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뭐 미군이 있고 없고 하고 자주 국방하고 그러네요. 별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탕에는 이제 우리 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군이 쭉 이렇게 막 국방비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게 북한에 대해서 뭐 아직도 약하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으로 뭐 돈도 적게 쓴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돼버렸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군 수뇌부들이 옛날에 이제 뭐 한때 이제 옛날에 그 저 12.12였나요? 12.6이었나요? 12.12 때 이제 뭐 국방장관이 미군 방카로 뭐 가고 그죠? 이런 그 우리 군수 내부가 조금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소신을 갖고 뭔가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미군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군인들의 정신이 조금 안 된 것 같다. 그러려면 사자를 그 뭡니까 이게 이 절벽 밑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위험하지만은 미군하고 이 관계를 단절해서 탯줄을 끊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아따 큰일 났다 싶어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하지만 이 국가의 백년 대계를 그렇게 실험 말씀은 안보 문제를 실험으로 갖고 갈 수는 없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사 해체하자, 뭐 전자권을 가져오자 이런 것도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뭐 군사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군사 교리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뭐 그런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이런 정도로 해도 충분히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나 환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된다. 좀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건가 말 건가 그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지금 5천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5천만 분의 1의 권리를 갖고 있죠. 또 5천만 분의 1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내 나라의 일입니다. 내 나라의 일. 내가 5천만 분의 1의 이 주식이랄까요? 뭐 주권을 갖고 있는 내 나라의 일입니다. 이 내 나라의 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언론에 나오는 몇 가지 그것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찾아보시라. 조금 인터넷도 깊게 뒤져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학자들도 논문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논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책도 이거 사서 읽어보고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러한 팩트에 기초를 해서 쭉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그 긍정적인 요소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이쪽을 안 선택을 한다. 이런 국민 각자의 건전한 판단이 모여서 그것이 여론으로 나타나고 그 여론에 기초해서 국가가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크게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국민들이 소수의 엘리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5천만 분의 1의 책임의식 없이 그냥 들리는 몇 마디 말로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주인답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교수님 글도 잘 쓰시는데 이렇게 설명까지 잘해주시고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진짜 전시작전 통제권 뭐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주 이 군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깊게 이렇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